두 팀 모두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광주는 지금 홈에서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팀이에요. 반대로 지금 포항 스틸러스 역시나 원정에서 2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포항은 최근에 5연패도 달리고 있다는 거죠. 두 팀의 분위기가 정말 부정적입니다. 일단 광주라는 팀은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지금 1부 리그에 있는 팀들 중에 스쿼드적인 측면이 가장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이 있는데, 역시나 경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의 그 밸런스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나 선수단의 어찌 보면 스쿼드가 너무나 얇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포항 스틸러스는 갑자기 부정적인 축구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호재 선수가 떠난 이후로 갑자기 좀 꺾이는데요.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포항 스틸러스는 원래 활동량이 많았던 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호재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하는 포항이 한 번에 붙여서 그 공을 세컨드볼을 해가지고 경기를 했던 하나의 옵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근접한 데이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번호 1번에서 지금 보면요, 패턴적인 측면에서 좀 특이점이 있는데, 번호 1번의 K리그는요 총 6회 배정받았는데 홈팀이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번호 원정 1번은 번호 원정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해외 근접 배당을 봤을 때 무승부 3.1점대는 20회 배정받아서 무승부가 6회였고요. 원정팀 1.9점대는 역시나 4회 배정받아서 1승 1무 2패였고, 또한 동일 결과가 없었는데 직전엔 무승부였다라는 거. 지금 축구 승무패가 회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상이죠. 지난 차수에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축구 승무패 영상의 좋아요가요 2,000개가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옆에 하이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제가 하이프가 계속 상단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번 경기, 일단 지금 경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팩트. 배당적인 측면을 체킹했을 땐 지금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좀 더 근접한데,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두 팀 역시나 지금 연패를 끊어야겠죠. 조금 더 유리한 팀은 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광주가 가진 스쿼드가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국내 배당 데이터가 지금 빠져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아직 지금 국내 배당 안 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뜨면 회원분들에게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아진 지금의 제주죠. 제주의 지금 상승세는 정말 지금 꺾일 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주는 지금 홈에서 4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1승 3무고요. 2연속 무승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안양은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죠. 공격과 수비에 대한 밸런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격에서는 괜찮은데요, 수비의 뒷공간의 리스크는 아직도 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제주를 보면요, 최근 지금 리그 기준으로는요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냥 활동량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기보단요, 무의미한 활동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약간 꽉꽉 차죠. 그게 지금의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대 전적을 보면요, 제주는 유독 안양에게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지금 안양을 상대로 지금 또한 4연패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안양은 최근에 지금 2연패를 달리고 있고, 역시나 공수에 대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는 팀이죠. 공격이 터지면 나쁘지 않지만 수비에 대한 뒷공간은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팀. 여기서 좀 단점은 뭐냐면요, 굳이 필요 없는 자원들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비의 숫자가 부족해요. 자, 패턴적인 측면을 보면요, 번호 2번에서는요 K리그가 6회 배정받았는데 홈팀의 패배가 없었다라는 거, 2승 3무입니다. 해외 근접 배당 데이터를 보면요, 홈팀 2.4점대는 2승 2무 1패고 무승부 3.1점대는 6회 배정받았다는 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요, 무승부는 없어 보입니다. 역시나 국내 배당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직 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배당이 뜨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팀의 분위기는 굉장히 상반되죠. 갑자기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서울이고요. 또한 황선홍 감독님의 사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전입니다. 정말 이상한 K리그예요. 네. 아무튼 지금 서울은요,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팀이죠. 2무 2패입니다. 반대로 지금 대전은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서울은 밸런스적인 측면에선 가장 뛰어난 팀, 밸런스가 가장 좋았던 팀으로 지금 인식을 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긍정적인 경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직전 경기 김천 상무에서 경기는요, 이변 경기라고 예상을 했던 경기죠. 왜냐면 다른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회원분들에게 전달드렸던. 네. 아무튼 지금 경기가 아무래도 지금 서울이 이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인 연패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회지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전도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좀 더 구사하는 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얘네들은 안양처럼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비적인 측면에서 수비들을 내려서 경기를 운영하지만 사이드백의 수비에 대한 커버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울에게는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배당적인 측면을 보면요, 홈팀 배당 1.9점대 역시나 지금 1승 2무 3패, 무승부 3.2점대 무승부 5회였고 역시나 원정팀 배당도 지금 올무 배당이었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번호 3번의 K리그가 6회 배정 받았거든요. 근데 3승 1무 2패 받았습니다. 3승 1무 2패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투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요, 투표율 1위 팀이 이긴 다음엔 그 다음에는 2위 팀 아니면 3위 팀의 결과였고요. 그 다음엔 다시 1위 팀. 네, 뭐 이런 결과에 대한 패턴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 직전 경기에선 3위 팀이 승리를 했다라는 거. 번호 3번 지금 6회 연속 무승부가 없다라는 거. 지금 투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정배일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이 더 정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밸런스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지금 서울, 그리고 또한 지금 대전도 어찌 보면 역습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면 경기장에선 좀 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서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팀은요 바로 충북하고 전남입니다.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충북하고 전남인데요. 전남은 지금 원정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개인적으로 제가 2부 리그 팀들 중에 가장 부정적인 템포의 흐름을 보여줬던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전남 아니겠습니까? 전남, 안산, 그리고 파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이라고 했죠. 네, 아무튼 지금 전남 드래곤즈 역시나 템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입니다. 활동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활동량도 떨어지는데 경기를 움직이는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2부 리그 팀들 중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축구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충북, 청주 얘네들도 그렇게 많이 뛰는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뚝딱이 가까워요. 그런데 많은 수비를 좀 수비 라인에 두고 있다가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 넣고 잠궈버리죠. 어찌 보면 이게 효율적인 축구라고 구사한다라고 했을 땐 나쁘지 않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축구를 구사해요. 둘 다 굉장히 어찌 보면 전방에 대한 움직임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득점과 다득점으로 봤을 땐 저득점 분포가 높겠죠. 네, 아무튼 지금 충북은요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2무 2패, 또한 최근 20경기 동안 연패가 없는데 직전에 패배였고요. 지금 배당적인 측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홈팀 2.4점대는 5회 배정받아서 홈 기준 3승 1승 3무 1패인데 동일 결과가 없었는데 직전엔 무승부였다라는 거. 또한 무승부 3.2점대 20회 배정받아서 무승부가 9회였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뭐냐면요, 홈팀 기준으로 봤을 때 홈팀의 패배가 없는 9승 9무라는 겁니다. 네, 원정팀 배당 2.6점대 5회 배정받아서 역시나 1승 3무 1패.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요 무승부가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홈팀이겠죠. 네, 패턴 데이터를 봤을 땐요 번호 4번에서 K2리그 6회 배정받았는데 홈 기준 4승 2패로 무승부가 없었고요. 역시나 지금 번호 4번 9회 연속 무승부가 없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지금 얘네들은요 저득점 분포가 근접해 보이고요, 무승부 빈도도 분명히 높아 보입니다. 네, 현재 상황은요.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은 충북이기 때문에 충북이 지지 않는다가 좀 더 근사치는 높아 보인다. 네, 역시나 지금 얘네들도 국내 배당 데이터는 따로 뜨면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역시도 축구 승무패 1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 방송을 했을 때 1등을 한 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인증은 다 해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저에게 받는 하루 평균 1200원의 가치는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당연히 회원분들이 보는 게 훨씬 더 타이트하고 다르겠죠. 여러분들에게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리는 데이터를 보면요 국내 배당 데이터들도 올라가지만요 요것도 올라가죠. 네, 이게 무슨 배당인지 아시죠? 국내 개별 배당으로 해가지고 이 퍼센테이지가 실제로 몇 퍼센트의 적중률이 보여지는지를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승부시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이거 없었을 때도 우리 채널에서, 제가 지금은 승무패 채널이 아니고 승부식 채널인데요, 제가 승무패 채널 했을 때 1등만 55분이 나왔어요. 네, 저 역시도 지금 뭐 1등, 뭐 2등은 셀 수 많이 해봤죠. 네, 아무튼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회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 게 이게 하루 평균 12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가입률 98%가 절대 쉬운 게 아니고요. 지금 신규 구독자, 신규 멤버십 회원분들의 증가율은 신규 회원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회원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런 영상으로 인해서 계속 신규 회원분들을 더 유치해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방송을 오래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빠뜨렸네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데이터는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그 모든 데이터는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이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체 공개 영상과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린 영상에 대한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데이터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팀은 바로 김해하고 경남입니다. 근데 김해가 유독 좀 이상한 팀인 것 같아요. 김해에 대한 활동량이 정확히 어떤 활동량인지 좀 체크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대체적으로 김해라는 팀은 제가 봤을 때는요, 템포적으로 느리거든요. 그리고 활동량도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팀을 만났냐에 따라서 다른 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멈춰있는 팀들에게는 얘네들이 또 그렇게 부정적인 활동량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팀 경남은 그럼 멈춰있는 팀이냐? 대체적으로 얘네들도 조금 멈춰있는 팀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김해의 활동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일단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는 지금의 김해 1무 7패죠. 원정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역시나 지금의 경남 4무 2패로 굉장히 두 팀 다 부정적입니다. 경남도 역시나 뚝딱 축구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팀이에요.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원정에선 3연속 무승부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역시나 김해의 안 좋은 흐름, 역시나 지금 경남도 안 좋은 흐름은 동일합니다. 홈팀 배당 3.2점대 5회 배정받아가지고 2승 2무 1패 동일 결과 없었는데 직전에 패배였고, 무승부 역시나 지금 무승부 비율이 낮지 않은 배당이라는 거. 원정팀 배당도 봤을 때요, 원정팀 배당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패턴 데이터로 봤을 때도 지금 홈팀의 배당을 봤을 때, 홈팀의 패턴을 봤을 때 홈팀의 패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역시나 국내랑 해외의 절삭을 봐야 되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배당에 대한 퍼센테이지 적중률을 봐야 되겠지만, 얘네들은 일단 얘네들도 저득점이 좀 더 근접한 것 같고요. 일단은 무승부가 좀 더 근사치가 좀 높지 않나라는 상황을 잡고 다음 경기를 보는 게 좀 더 현명해 보이겠죠.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맨체스터 더비보다 더 뜨거운 수원 더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바였죠? 예, 죄송합니다. 수원 삼성과 수원의 더비입니다. 참 2부 리그에서 둘 다 2부 리그에서 만났네요. 네, 일단 수원 삼성 최근 홈보면요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4승 2무. 수원 삼성이란 팀에게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던 건 단 하나죠. 뭐냐? 지속적으로 전방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게 제일 긍정적인 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직도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럼 안정감이 높냐? 그건 좀 아닙니다. 근데 수원이라는 팀에겐 지금 다른 흐름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은요 가장 좀 긍정적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전방으로 전진합니다. 그게 축구를 보는 맛도 괜찮지만 어찌 보면 다른 팀들처럼 승점을 1점이나 3점을 챙겨야지 지켜야지라는 모습이 아닌 계속 공격적으로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게 완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수원은요 좀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심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서포터즈라고 지금 팬분들, 그리고 또한 그 밖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까지 원팀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심판 그 협회에서도 수원 삼성의 팬들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기가 눌렸죠. 그 정도로 원팀이 되고 있다는 건 그 팀에겐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정현 감독님도 이 점을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반대로 지금 수원FC 얘네들도 역시나 공격적인 구사를 보여주는 팀이고 뒷공간이 많죠. 얘네들 일단 같은 더비기 때문에 좀 더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할까? 근데 수원 삼성은 그렇게 경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 다득점 분포가 높아 보인다라고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최근 5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2승 3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배당 데이터, 해외 배당 데이터를 봤을 땐 역시나 홈팀 1.9점대는 지금 3회밖에 없지만 2승 1무로 홈팀의 패배가 없었고요. 무승부 3.5점대 7회 배정받아서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거. 지금 번호 6번은 K2에서 4회 배정받아서 동일 결과가 없었는데 직전에 무승부였고요. 번호 6번은요 지금 축구 승무패에서 가장 무승부가 원래 적은 번호대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승패로 찢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팀적인 호흡까지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세는 수원 삼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이번 팀은요 바로 부산하고 화성입니다. 부산이라는 팀은 모든 팀들이 경계했던 팀이죠. 그 정도로 쉽지 않았던 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부산이라는 팀의 강점은 뭐였냐면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와 그 미드필드가 간격이 동일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부산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죠. 부산은 흔들리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화성이 엄청난 돌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이라는 팀 전술적으로 막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단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차두리 감독님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차두리 감독님의 전술이 되게 뛰어나. 전 오히려 지금 전술은 제주 감독님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럼 차두리 감독님은 뭐가 좋냐라고 하면요. 선수단 분위기를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술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도 명장이지만 어찌 보면 선수를 원하는 자리에다 그냥 갖다 놓고 그 선수들이 120%의 경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만 놓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감독이다. 그리고 팀 분위기를요. 굉장히 그냥 많이 끌어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팀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계속 끌어올라갈 수 있는 감독도 좋은 감독이죠. 아무튼 그 장면을 봤을 땐 차두리 감독님은 세 번째에 적합한 감독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홈에서 지금 2연패를 달리고 있는 부산, 원정에서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화성. 그런데 이 두 팀 맞대결을 보면요. 최근 4경기 동안 홈팀의 패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지금의 화성의 상승세 분명히 굉장히 좀 무섭죠. 네,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요. 해외 근접 배당 홈팀 2.2점대 8회 배정 받아가지고 홈 기준 3승 3무 1패 홈팀이 훨씬 더 우위인데 역시나 동일 결과가 없었는데 직전에 승이었고요. 무승부 3.3점대도 24회 중에 무승부가 10회나 발생했습니다. 원정팀 배당도 원정에서의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지만 무승부에 대한 배당에 대한 비중도 높다라는 거. 패턴 데이터도 역시나 지금 원정팀보다는 홈팀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지금 국내 배당이 어느 정도로 대상이 떠가지고 어떤 배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데이터를 못 돌려보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땐요. 무승부를 먼저 잡아두고 다음 폴더를 예상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번 팀은요. 바로 인천하고 김천입니다. 인천도 역시나 최근에 지금 흔들리고 있고 반대로 지금 김천은 또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김천이란 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끈끈함이죠. 합숙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김천은 이번에 지금 스쿼드적인 측면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떨어지는 스쿼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그 합숙의 힘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반대로 인천은요.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제가 볼 때 인천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왜 인천은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냐? 득점력, 마무리가 정말 지옥입니다. 마무리가 너무 떨어져요. 이게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전 경기에서 그 마무리에 대한 모습을 해결했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공격에 대한 몰두로 인해서 실점도 3점이나 했습니다. 또 승점을 못 땄죠. 아무튼 전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인천이 굉장히 좀 뛰어나지만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했다면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결정력을 따라간다면 마무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 지금 보면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컵 경기를 제외하면 리그 경기로만 따지면요. 어찌 보면 4경기 동안 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천이란 팀의 지금의 전술과 경기 운영 자체는 큰 부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네, 지금 최근에 2연속 무승부고, 그 다음, 김천은요, 김천은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승 2무입니다. 지금 이 2연속 무승부라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리그 기준입니다. 네. 자, 아무튼 해외 배당을 봤을 땐요. 홈팀 배당 2.0점대 8회 배정 받아서 1승 3무 3패. 무승부 3.2점대 15회 배정 받아서 무승부가 지금 5회. 번호 8번에 대한 패턴 데이터도 보면요. 아시겠지만요. 3승 2무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더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김천은 공격에 좀 더 색깔이 가깝거든요. 반대로 지금 인천은 역습에 대한 색깔이 좀 더 근접한 팀입니다. 전술적으로 더 유리한 팀은 인천이겠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동일한 코멘트를 했던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전 전북현대에 대한 축구를 긍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역시나 직전에도 전북현대하고 제주, 역시나 이거 제주가 왜 이렇게 높은 역배당을 받은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회원분들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전북현대랑 부천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얘네들 지금 부천은 전방 공격수인 갈레고하고 가브리엘, 반대로 지금 전북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끄는 선수가 없긴 한데 여기서 지금 뭐 어떤 장면들이냐면 팀보다는 개인이라는 거예요. 팀에 대한 모습이 없어요. 전북이 제가 이번 시즌에 지금 경기력이 별로라고 하는 건요. 전북은 스쿼드가 나쁜 팀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스쿼드를 이용한 축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개인 플레이가 아니면 뭔가 뛰어난 장면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공이라는 건 공을 받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요. 공을 받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드리블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그 많은 찬스를 만드는 플레이메이커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의존도만 높다면 그 다음에 팀 축구가 배제된다면 이 플레이어들도 결과적으로
한정적으로 가둬두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전북의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장면들이 없어요. 근데 부천도 너무나도 개인 플레이가 좀 높은 팀이죠. 지금 보면요, 부천은 최근 4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2승 2무, 반대로 지금 전북은 최근 20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역시나 팀인데 직전에 패배했다라는 거.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요, 역시나 홈팀의 승보다는 원정팀이 지지 않는다가 좀 더 큰 가치가 높다라는 거. 또한 번호 9번에서 K리그가 4회 배정받았는데 투표율 기준으로 1순위가 단 1회, 그 다음이 지금 2순위 혹은 3순위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지금 전북현대가 분명히 봤을 때 뭐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고 최근에 흐름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흐름은 맞는데요. 전 아직도 전북현대에 대한 그 긍정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승부 필두로 잡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차수는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회원분들에게 코멘트를 드리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배당이 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이상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회원분들에게 국내 배당이 맞춰보고 딱 그러면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팀은요 바로 울산하고 강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차수는요 5회 2월이 돼서 굉장히 큰 축제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 차수 역시나 4회 2월 됐을 때도 역시나 축제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렸던 경기 중에 2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들에 대한 오차 범위에서 이탈된 게 없었어요. 그 2경기 중에 하나가 또 서울 수원 삼성의 오심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 경기 부천이었나? 그걸 빼면 제가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렸던 내역이 다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2월 차수에는 회원분들에게 그 이미지 체킹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때 제가 좀 다른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회원분들에게 투표를 올려놨는데 그때 또 2등이 나오셨어요. 그때 5,300만 원 정도였죠, 세후. 네. 근데 제가 이번 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문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거 회원분들에게 라이브, 저희 회원분들하고 라이브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전체 공개로 안 보일 거예요. 그때도 전달드렸는데 전 여러분들이 등수 안에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홍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축구 승무패를 하면서 1등이 55분 정도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등 분들이 1등에 대한 인증을 하면 후원에 대한 얘기들을 옆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도 그게 그렇게 불편했어요. 네. 아무튼 후원은 저는 당연히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인증해 주시는 게 후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증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채팅방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내용들을 계속 올려주시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회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하고 강원입니다. 자, 울산은요 지금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안방에서 지금 5승 1무 5패로 무승부보다는 지금 승패 쪽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 울산입니다. 특히나 긍정적인 건 직전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 경기 실점을 했던 팀이거든요. 리그 기준으로 거의 한 8경기 연속으로 리그 기준으로 아니면 실점을 했던 팀일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직전 경기에선 실점 없이 승리했다라는 거. 반대로 강원은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2무 1패인데 강원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강원이 보여주는 그 전술 자체, 그리고 강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활동량 자체가요 울산에겐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승무패에선요. 네, 그리고 얘네들도 다득점 분포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요 홈팀 배당 2.1점대, 지금 홈 기준으로 홈팀 승이 없었고요. 무승부 배당을 봤을 때 무승부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원정팀 배당을 봐도 지금 무승부보다는 홈승과 원정팀 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건 해외 근접 배당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그 데이터들은요 국내 배당은 동일 배당으로 따고 있고요. 그 데이터는요 국내와 해외의 절삭치를 만들어서 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합당한 절삭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보단요 확실히 국내 배당이 뜬 다음에 절삭치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아무튼 패턴 데이터를 봤을 땐요 번호 10번에서 5회 배정받았는데 지금 홈 기준 2무 3패인데 투표율 기준으로 올정배였다는 거. 투표율, 배당이 아닙니다. 투표율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번호 10번 8회 연속으로 홈팀의 승리가 없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결과적으로 지금 얘네들의 경기도 전 개인적으로 무보다는 승패 사이드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강원이 체력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떨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유리해 보여요. 네, 아무튼 이것도 국내 배당이 뜨면은
회원분들에게 예상 내역을 보내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팀은요 바로 서울 이랜드하고 안산입니다. 근데 이 경기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요, 왜 얘를 넣었지?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굳이 들어갈 경기인가? 이거에 대한 이상한 분포가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서울 이랜드도 이상한 흐름은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홈에서 동일한 결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직전엔 승이었어요. 네, 안산, 제가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팀이죠. 어찌 보면요 K리그2에서 가장 부정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팀은 안산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서울 이랜드는요 제가 K리그2에 있는 팀들 중에 지금 화성만큼 좋다라고 바라보는 팀이에요. 또한 서울 이랜드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긍정이라고 말했죠. 네, 빌드업이 가장 좀 깔끔하게 올라가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2위를 달리고 있네요. 아무튼 서울이란 팀이 단순히 순위가 낮았든 높았든 계속 저는 일관성 있게 서울이랜드의 축구를 긍정적이라고 여러분께 전달드렸죠, 회원분들. 네, 아무튼 안산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부정적입니다. 공격에서의 움직임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안산인데 최근에 공격에 대한 움직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이랜드는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3승 3무거든요. 반대로 지금 안산은 최근 3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연속 무승부입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예. 안산이라는 팀이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 전 이것도 이상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배당을 보면요 홈팀 배당 1.3점대 3회 배정 받아서 1승 2무, 무승부 4.7점대 2회 배정 받아서 무승부가 없었고요. 이 패턴 데이터도 약간 특이점이 있는데요, K2의 번호 패턴 때는 6회 배정 받아서 무승부가 없었고 정력에 대한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제가 회원분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안산이란 팀, 뭐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안산이 패배가 없다, 제가 이게 이상하다고 했던 건 그거죠. 단순히 뭐 울버햄프라고 볼게요. 울버햄프가 지난 시즌 강등됐으니까요. 꼴찌팀, 축구를 못하는 팀들은 그럼 다른 팀들을 상대로 그럼 이기거나 지면 안 돼, 뭐 이기거나 비기면 안 돼?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안산이라는 팀은요 제가 왜 부정하냐면요, 그 어떤 장면도 긍정적인 장면이 없습니다. 네,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물론 지금 충남 아산, 김해, 파주프론, 충남 아산을 제외하고 김해하고 파주프론도 부정적인 팀이에요. 그것도 분명한 건데 그래도 지금 안산이 지금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 경기가 왜 배정됐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한 지금 해외 배당이 올라가자마자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이것도 좀 굉장히 좀 이상하거든요. 네, 이거는 국내 배당의 절삭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구의 화력이 잠잠합니다. 이게 지금 대구가 조금 부정적인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근데 대구는 홈에서는 더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금 대구가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반대로 지금 충남 아산 최근 원정에서 2연패를 달리고 있지만요, 최근 전체 경기로 보면 3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충남 아산과 대구는요 어찌 보면 비슷한 모습이 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공격지향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롱볼에 대한 의존도도 둘 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구는요, 근데 대구의 옵션은 뭐냐면 미드필드에서 측면으로 날개를 해서 롱볼을 때리고 크로스를 때리고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대구가 하나의 장면이 있다면요, 충남아산은 오히려 뒤에서 한 번에 롱으로 때리는 게 더 긍정적인 공격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은 건 분명히 대구지만요, 어찌 보면 대구의 그 높은 라인을 충남아산이 뒷공간에서 한 번에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충남아산도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충남아산의 전방 공격수들이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해외 배당을 봤을 때요, 지금 무승부 3.7점대 역시나 지금 무승부가 5회 배정 받았는데 한 번밖에 없었고요. 동일 결과가 없었는데 직전에 패배였다라는 거. 패턴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홈팀이 지금 홈팀 비준을 1승 3무 1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건요 대구가 지지 않는다가 좀 더 근사치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배당이 안 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좀 더 현명해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대구가 지지 않는다를 먼저 예상하는 게 좀 더 근사치가 좀 높아 보이겠네요. 이번 팀은 바로 김포하고 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천안과 성남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색깔이 가득한 건 성남입니다. 이거 성남은 이따가 마지막 경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김포입니다. 김포는 지금 홈에서 지금 1승 3무죠. 홈을 굉장히 늦게 출발했던 팀이 바로 지금의 김포입니다. 그래서 원정 성적은 1인데 홈 성적은 좀 떨어진다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홈 출발을 좀 늦게 했기 때문이죠. 네. 반대로 지금 천안은요.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죠. 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지금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 4연패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천안이라는 팀과 성남이라는 팀이 이 성남이 더 뚜렷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거거든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에겐 오히려 저득점에 대한 분포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게 성남이 더 세요. 네. 반대로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에겐 다득점 분포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김포는요. 원래 역습 카운터를 때렸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역습 카운터보다는 전방 압박을 더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지금 단단한 수비 블록과 효율적인 역습으로 상대를 압박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지금은 전방 압박이 또 많이 들어가는 팀이에요. 그러면 천안이 더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네. 아무튼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역시나 더 김포가 우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요. 천안은 지금 이번 시즌 성적이 13이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이요. 가장 좋은 시즌이에요. 지금까지 천안 시즌 중에. 지난 시즌 천안 아시겠지만 개 박살이 났었죠. 예.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안 둬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3승 3무의 김포고 반대로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지금의 천안이거든요. 배당을 봤을 땐 지금 무승부 3.4점대 7회 배당받아서 무승부 1회였고 원정팀 배당은 지금 홈팀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거. 번호 13번에 대한 패턴에 대한 특이점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아무튼 얘네들도 국내 배당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 현재 상황인데요. 단순히 지금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김포가 더 우위한 것도 분명하죠. 네. 그런데 지금 해외 배당이 김포가 1.7점대인데 얘네들은요. 해외 배당 1.7점대의 김포의 배당은 합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배당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배당의 기준으로 해서 과연 우리나라 국내 배당의 절삭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배당에 대한 기준점, 이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과배당입니다. 이건 저배당이다라고 말했던 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절삭치를 뜨면 회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성남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이상한 팀이 성남. 성남은요, 한마디로 수원 삼성, 그리고 수원 FC, 서울 이랜드, 그 다음에 화성 뭐 이렇게 좀 대구 이렇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들에겐 오히려 저득점 분포에 대한 경기 운영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템백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흔히 말해 파주, 김해, 안산, 뭐 경남 뭐 이렇게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하는 팀들에겐요 오히려 다득점 분포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남의 경기 운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남이 내려앉아 있는 팀들에겐 공격적으로 다가가서 공격을 한다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차이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일단 파주는요 홈에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1무 6패죠. 최근에 4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또한 지금 성남은요 원정에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1무 4패입니다. 최근에 3연패를 달리고 있죠. 지금 뭐 최근 경기 데이터들을 봐서 줄 팀 다 그렇게 긍정적인 경기 데이터는 아니에요. 둘 다 뭐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긴 좀 애매하죠.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었던 배당이라는 거. 또한 지금 원정팀 배당을 봤을 때도 뭐 특이점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얘네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배당적인 측면으로 뭐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당에 대한 절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남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을 더 많이 넣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남이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좀 근접한 데이터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 6대 리그가 여러분들 개막하고 있고 유럽 6대 리그 제 줄이인 거 아시죠? 네, 지난 주말에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회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평균 1,2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 it's our game. 데이터의 바다 위 전술을 띄워 치열한 토론 끝에 하나 된 이 목소리. 누구의 패스가 더 날카로운가? 우리의 분석엔 경계가 없지. 모두가 외쳐. 아빠는 축구왕. 뜨거운 의견들이 부딪히는 광장. 축구란 이름 아래 우린 다 친구야. 아빠는 축구왕. 아빠는 축구왕.
본 채널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사행성 행위를 권장하지 않으며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지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 영상이며 실제 베팅이나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